마지막 등기 분류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개시야, 개시. 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읽어봐요. 당사자가 개시하면 뭐라고 해요? 신청이야. 다시요. 당사자가 개시해지면 신청 등기야. 그래서 당사자 신청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개시하면 뭐라고 해요? 신청. 관공서가 개시하면 촉탁 등기가 돼요.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누구예요? 관공서가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한번 숙제해 보자고요. 자, 당사자가 개시하면 뭐라고요? 신청. 관공서가 개시하면 촉탁 등기가 돼요. 촉탁 등기. 그럼 이걸 두 개를 묶어요. 묶어서 이렇게 앞에다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원칙. 자,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숙제해야 돼요. 근데 요 등기 분류를 쪽지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제가요, 몇 회 때인가 쪽지 시험을 본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타나요. 아무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첫째 시간 끝나고 나니까 둘째 시간에 오더라고요. 원래 요걸 A4 용지로 해가지고 요 등기 분류를 한번 써보라고 한번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A4 용지를 가져놓고 이제 나눠줘서 이제 한번 써보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이후로는 안 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쪽지 시험 안 볼 테니까 다 오세요. 자,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예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관. 등기관이 개시해주면 직권 등기야. 우리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법원에 개시하면, 법원이 개시하면 뭐예요? 명령 등기야. 근데 거기 법원 밑에다가 하나 써놓고 법원 안에다가 그 액세서리가 하나 붙어야 돼. 무슨 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이의신청을 법원에다 제기했더니 법원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강제하게 된다고. 그래서 명령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뭐가 없어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관공서거든. 무슨 등기야? 촉탁 등기야. 명령 등기가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안 붙으면 이거는 촉탁 등기로 빠져버립니다. 촉탁 등기로. 촉탁 등기로 빠져. 그러니까 법원이 딱 나오면 봐봐요. 이의신청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이의신청이 붙으면 명령 등기고 없으면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A라고 써놔요. A외라고 써놔요. 그러면 이 A적인 측면으로서 등기관의 직권 등기는 별표 3개예요. 또 한 문제 가르쳐줬네. 직권 등기가 늘 출제되거든. 근데 요 A적 측면이 뭐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A적 측면은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법률 규정 써놔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지문이 파생되는지 저희가 약간 동기부여를 해놔 봅시다. 자, 읽어봐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 없다면, 없어요? 그럼 무슨 등기해야 한다?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 등기에 의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로 뭐가 있어야 돼?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거기 옆에다가 여백이 좀 있잖아요. 요 옆에 여백이 좀 있죠. 얘를 두 개만 하나 써놔봐요. 자, 가압류 등기예요. 아까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금전이죠. 그럼 가압류 등기는 어디에서 하느냐? 법원에서 해. 법원. 근데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압류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써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 그러면 요거 하나 또 해요.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뭘까요? 여기가 있잖아. 이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요거는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돼요. 명령 등기가 돼요. 자, 요게 이제 법원, 요게 자꾸 헷갈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 신청이 붙어야 돼. 하나만 더 해놓고 이제 샘플을 잡아놓습니다. 자, 무슨 등기? 가처분.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야. 이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관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저거는 촉탁 등기입니다.
그래서 촉탁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가압류 등기는 신청이 아니에요. 무슨 등기예요? 촉탁 등기야. 자, 이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촉탁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명령 등기가 돼요. 무슨 신청이 붙어서? 이 신청이.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이야. 이 신청이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었어. 그때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가 돼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동기부여가 되는지 봐봐요. 자, 이제 자기가 맞춰야 돼,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체납자원 압류등기. 어디에서 해? 세무서. 세무서는 강공서. 강공서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그럼 체납자원 압류등기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자꾸 이렇게 이제 뭐예요? 외워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번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적공별 등록사항 했었죠. 한번 읽어봐요. 또 소재란다. 소재 공통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돼? 목도장. 이거 외웠죠?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이렇게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나올 정도.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이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이 두 개가 예외. 그러면 예외적인 규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 그 정도 잡아놔. 그럼 봐봐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등기법 30%가 끝났어요. 30%가 끝났어요. 이제 요거 이제, 그러면 요 등기 분류를 잘 잡아놓으라고. 읽어봐요. 대상. 그러면 대상을 딱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기능. 그러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러면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면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법 등기. 기입 등기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막 책을 읽다 보면 우리 형님들이 막 짜증을 내요. 뭐예요? 주등기, 번등기. 막 책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주등기, 어떨 때는 번등기, 어떨 때는 주등기, 어떨 때는 번등기, 번등기, 주등기, 주등기, 번등기, 번등기, 주등기 나오니까 형님들이 막 집이 젖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형식에 따른 분류. 여기 뭐라고 써놨어? 번등기. 그러면 혈액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 등기 분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 등기 분류가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딱 외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암기를 딱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형식 방법 듣는 순간 주등기와 부기등기. 이 효력다 그러면 전국 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제 말씀이 이제 뭐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다음 주부터 등기법 비극이 시작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요 등기 분류 6단계를 딱 우리가 숙제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요거를 뺀 나머지는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등기부에서 나오고 있잖아. 등기부에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등기부는 등기부는 몇 종류?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뭐가 나와요? 토지와 건물 나오죠. 자, 등기부란 읽어봐요. 표제부, 가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된다. 그죠? 각각을 뭐라 그래? 등기 기록.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1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기록이 된다. 이걸 이제 책을 읽어 나가면서 딱 그 이야기가 상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예요? 파일이랑 등기부 부본 자료. 그걸 뭐라 그래? 보조 기억 장치. 그럼 여기는 표제부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갖고 올거는 권리의 등기. 여기에 대한 확인 증명서가 무슨 장? 권리장. 그럼 등기 필증하고 등기 필 정보가 막 뭐예요? 책에 막 혼동 쓰고 있어요. 그럼 등기 필증은 그러면 옛날 거, 등기 필 정보 새 거. 그럼 같은 의미입니다. 등기 필증과 등기 필 정보는 무슨 증이다? 권리장. 이렇게.
자, 등기 필정보의 작성은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뭐예요? 일치할 때. 그러면 뭐 이렇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읽어요. 새로운 기입등기, 대표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 딱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아까 보전, 기입등기는 뭐가 있었어요? 보전, 설정, 이전. 그럼 문제 나가봐요. 문제 해볼게요. 자,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요. 자, 또 이제 글씨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눈이, 이제 그렇게 써서도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죠.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를 등기 필정보 작성 사유가 아닌 것. 여기 뭐가 보여요? 보전, 여기는 설정, 여기는 변경, 여기는 이전, 여기는 설정. 정답은 3번, 그렇죠, 3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전, 설정, 이전. 이때는 뭘 작성해야 된다? 등기 필정보예요. 이게 모의고사가 그렇게 자주 출제된단 말이야, 이게. 아까 그래서 등기 필정보는 등기 신청과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입등기죠. 보전, 설정, 이전. 가등기는 그러면 보전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가등기는 언제 작성해야 되냐? 설정 이전의 가등기. 이렇게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보전은 가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탄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표제부는, 표제부, 이제 또 표시번호인지도 자꾸 까먹어서,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그래서 나중에 표제부, 표시번호, 접수일자. 이제 외울 거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타후의 문제. 일단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급선무는 이거거든.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표시번호 1번으로 나가요. 1번으로 나가면 주등기. 1-1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뤄. 과거에 행정구역 변경이 부기등기였지만 그거마저 주등기로 바뀌었어. 그래서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라는 거야. 주등기.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1개월. 자, 요거는 뭐예요?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갖고 얼고 명의를 빌려줄 수 있죠. 명의신탁 몇 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여기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그래서 읽어봐요. 값순, 얼순. 이렇게라도 좀 하라고. 갖고가 표시번호인지 순위번호인지도 모르고 설명을 듣는다고. 그러면 갖고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자, 갖고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가 다 된 겁니다, 이제. 요게 등기법의 약 30-40%를 차지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저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부? 등기부. 읽어봐요. 등기부의 분류. 저는 이제 요거만 왔다 갔다 설명을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마찰이 일어나요, 안 나요? 일어나요. 마찰이 일어나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우면 뭐가 필요해? 찬물, 윤활유가 필요해. 그 윤활유가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민법하고 이제 등기법이 이제 믹싱이 돼야 된다는 거야. 믹싱이. 자, 그래서 민법을 모르면 등기법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발 요거만 좀 해줘요. 오늘 아까 해왔던 등기부하고 등기 분류. 그래서 구구단 외우듯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숙제입니다. 한번 우리 수강생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누님들이.
그냥 시험 본다고 그러지 말고 불시에 뭐예요? 그냥 A4 용지 가져와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불시에 하라고 그러대요. 불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라도 형님들이 외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까지 진도 딱 끝나면 오늘 다 끝난다고 봐야 돼. 그러고 나서 요 남는 시간에 외우지 않는 사람은 집에도 안 보내줘야 돼.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는 꼭 잡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와요. 몇 페이지로 이제 50페이지부터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먹어 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써먹어 보지는지 안 써먹어지는지 봐봐요. 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자, 봐봐요. 이제 하나씩 따로 한번 나가 봅시다.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기록하는 것. 자, 등기부 불러봐요. 뭐예요? 표제부. 뭐예요? 각구. 그 다음에 얼구. 다시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읽어봐요. 표제부, 각구,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개념이 나오네요.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각구, 얼구는 권리.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무슨 관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념이 나오죠. 그럼 첫 줄 한번 봐봐요. 자, 누가 읽어봐요. 누가 등기관이 무슨 절차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 정보인 등기부에 부동산의 무슨 현황? 물리적 현황. 물리적 현황은 뭐예요? 표제부 또는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소유권이 아까 뭐예요? 갖고 소유권 이해 권리, 얼구, 권리 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또는 읽어봐요. 기록 자체를 말한다라는 거네. 왜 기록일까요? 전산 등기부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는 종이 등기부였으니까 과거에는 기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재였지만 지금은 전산 등기부니까 뭐예요? 기록하는 것. 그래서 기록하는 것. 자, 그러면 등기부 이제 개념이 이제 쉽게 잡혀 들어가네. 그러면 큰 강의 듣는 사람한테 봐봐요. 자,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 즉 등기부, 표제부, 각구, 얼구에 기록하는 것. 이러면 표제부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각구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 권리. 각구, 얼구는 뭐라 그래? 권리 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개념은 이제 완벽하게 잡았네요. 자, 근데 거기 효력에다 행강편 다학잖아요. 효력. 등기관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거기 행강편 다학잖아요. 접수한 때. 올해 역시 출제가 되고요.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자, 그러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할 때? 접수한 때. 자, 거기에 접수한 때를 별표 3개를 딱 해놔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과거입니다. 자, 과거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자,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거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뭐한테? 기록한 때. 과거의 등기법의 효력 발생 시기는 기록한 때야. 근데 기록한 때 하다 보니까 논란이 엄청나게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왜 그러면 이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봐요. 설명 들어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해만 해놓으면 돼요. 자,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접수. 자, 접수를 했어요. 등기부에 접수를 했어요. 등기관이 기록을 했어. 기록을 했어요. 여기가 기록 시점입니다. 기록 시점부터 여기서부터 효력을 인정하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효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여기 봐봐요.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이 공백이 뚫리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요때 사기꾼이 개입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이 공백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논란거리가 엄청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다시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때로 과거로 거슬러 나가. 그걸 뭐라 그래? 소급표라고 그러잖아. 다시요. 자, 기록하면 어디시로? 접수시로 소급해서 효과를 인정해줘. 그러면 봐요. 뭐가 하나 생겼어?
방패가 하나 생겼어. 그럼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기록한 때가 아니라 무슨 한때다? 접수한 때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틀린 것.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기록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어때? X.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야? 접수한 때. 그럼 접수한 때 밑에다가 세자로 건치면 민법으로 빠지면 소급표. 다음 중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면 소급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소급표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여기 봐봐요. 자, 아직 안 배웠네요. 저한테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민법 선생님한테는 배웠을 거예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으로 아직 무효가 안 되고, 유효가 결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야.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우리가 토지거래가증을 받아주면 이쪽으로 소급해서 인정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무권 대리 주인. 자, 무권 대리 주인입니다. 자, 대리가 먼저 행위를 했어. 대리가 행위를 했어요. 대리가 이제 우리 본인의 집을 비싸게 팔아왔어. 비싸게 팔아왔어요. 쭉 가죠. 그러면 무슨 상태야? 읽어봐. 유동적 무효 상태야. 근데 본인이 추인했어. 본인이 추인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인정해야 되겠어? 대리 시점으로 가야 되겠어. 대리 시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추인하면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소급하잖아요. 여기서 소급하죠. 그럼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경우. 어디 시점으로? 대리 시점으로. 그렇죠. 대리 시점.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러면 몇 개를 써놔야 되느냐? 등기의에다가 세 가지를 딱 써놔요. 자, 깔끔하게 쓰세요. 깔끔하게 좀. 자, 오늘 요약지 검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몇 개월을 봐야 되느냐. 시험 보는 날까지 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써야 되니까 깔끔하게 써놓으라고. 그런데 쓸 때마다 살이 조금씩 붙어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의에다가 세 가지를 써놔요. 자, 요 세 가지를 딱 써놔요. 자, 천천히 나갈 테니까, 뭐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이번 달에는 딱딱 빼대만 잡아놓고 갈 겁니다. 요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외우느라고. 자, 무슨 시기? 접수시기. 읽어봐요. 그랬더니, 접수시기 그랬더니, 처음 읽는 사람은 가로, 이렇게 읽는다고.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저장된 때. 저장된 때라고 써놔요. 그럼 접수 시기는 뭐 하는 때다? 저장된 때. 효력 시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요거는 교합이라는 예. 그래서 교합한 때. 교합한 때라고 써놔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 교합이 무슨 단어입니까? 옛날에 갖다 대면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날인이라는 뜻이야. 기재하고 등기관이 도장 찍으면 등기가 완료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봐봐요. 지금은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그러면 화면에다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자,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기 화면에 이제 전산 등기부 파일이 있어. 근데 등기관이 타이핑을 쳤어요. 그러고 완료됐다고 해서 도장 찍을 수 있어? 화면에다 못 찍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 과거에는 날인입니다. 옛날에는 종이 등기부니까 기재하고 도장 딱 찍으면 뭐라는 거예요? 완료 시기가 되는 거야. 근데 교합이라는 단어는 뭐냐?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등기관한테 식별 번호를 부여해. 그 식별 번호를 부여합니다. 어떤 식별 번호를 부여하죠?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교합이라는 거야. 그럼 교합은 일종의 뭐예요? 날인이겠죠. 그래서 교합이라는 것은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다는 식별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를 써놓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교합이라는 말을 쓰죠. 그럼 교합은 무슨 시기? 완료 시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거야, 요거. 조금 전에 했던 뭐예요? 접수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에도 이제 자주 출제돼요. 봐봐요.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다음 중 자료한 것 중에서, 다음 중 등기를 설명한 것 중에서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으로 바른 것은,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무슨 때때? 저장된 때, 접수한 때, 교합한 때라는 거. 그러면 여기 제일 많이 바꾸겠죠. 효력 시기를 기록한 때,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 워낙 중요합니다. 왜 접수한 때라는 것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요 네 개를, 세 개를 다 외워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는 이제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 효력 시기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2번을 가봐요. 등기 기능. 기능 동그라미. 기능은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역할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제가 뭐 나올지도 모르는데 저는 항상 관심은 그쪽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된다면 대한민국 의식계획을 운동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놨죠? 닭계라는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의식계획으로. 의식계획 운동으로.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총학이 있을 때 뭐예요? 대학생 닭계 의식계획 운동을 했어요. 대학생이면 맨날 당구나 치지 말고 술만 먹지 말고 공부, 학구에 불탈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요즘은 닭계라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답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거야. 국회의원답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초등학교다, 초딩답지 않으니까 난리. 초딩이 요즘 고딩 행사를 하고 다니고요. 요즘은 뭐예요? 야, 중학교 이런 중딩이 중딩답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뭐예요? 알아서 합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숙제도 제가 다 합니다. 타치하지 마세요. 한번 봐요. 이건 옷을 똑바로 걸어놔야 타치를 안 하지. 그렇죠? 타치를 안 하지. 어차피 입고 나갈 거니까 바닥에 깔아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미치겠다니까, 얘가. 요즘 애들이 입원 살아가지고요. 제가 말발로 져요. 진짜 말발로 집니다. 말발로 진다고. 그래서 닭계, 이게 닭계라는 게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 닭계, 그렇죠? 수강생 닭계. 그럼 수강생 다운 거는 뭐예요? 안 조는 게 수강생 다운 겁니다. 강사 다운 것은 뭐예요? 죽도록 강요하는 거야. 그러면 수강생을 합격시키는 소명의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합격을 시켜야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올해는 강력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언제에서 다 100% 합격 안 하면 다 뭐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때는 차후에 이제, 요거는 이제 100%. 자, 닫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등기 기능은 워낙 중요해. 기능은 올해 뭡니까? 민법에서도 하나 나왔고, 등기법에서도 다수 지문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등기 기능 역할. 자, 여기 한번 봐보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설명을 조금 들어봐요. 뭐죠? 자, 건물입니다. 집이죠. 자, 요거 건물을 제일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주고 사. 그걸 뭐라 그래요? 매. 아버지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상속입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자, 봐봐요. 글씨를 읽고 있는지 글을 읽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읽어봐요. 매매는 무슨 매매야? 법률행위라고 그래야 돼. 법률행위.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법률 규정이야.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는 봐봐요. 그럼 법률행위는 뭘 구성하죠? 어사표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표시. 그러면 어사표시가 바로 매매죠. 필수 불가한 게 이게 법률행위라는 거야. 법률행위. 자, 그러면 지금 상속은 법률 규정으로서 어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법률 규정이라는 거네. 근데 우리 이제 자, 민법에는 민법 규정에 어떠한 규정을 해놨느냐? 자, 봐봐요. 읽어봐요. 법률행위. 이걸 민법 186조. 등기법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영어는 민법 몇 조죠? 187조라고 규정해놨어. 자, 그럼 뭐라고 해놨는지 봐봐요.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고 해놨어.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민법 몇 조요? 187조. 187조는 뭐냐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논리를 써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상속. 상속은 등기를 여한다, 여하지 않는다? 여하지 않는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매매는 그러면 매매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미쳤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몇 조로 가? 186조. 그럼 매매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등기. 자, 요 등기라는 것은 좀 이따 쓸 필요 없어요. 자, 등기라는 것은 형식이야. 그래서 186조를 무슨지? 형식주의. 그럼 다음 달에 이제 형식주의와 의사주의를 제가 비교를 해줄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거는 알아야 돼. 그럼 186조, 187조의 관계에서 우리 기준은 뭡니까? 읽어봐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의사표시가 없으면 187조.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수용은 몇 조? 187조로 간다. 그럼 수용은 물건 변동,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수용은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대. 그러면 187조의 중요한 시점은 뭐냐? 바로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수용은 언제가 물건 변동? 수용시. 그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매. 경매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경매는 몇 조로 가? 187조.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경매는 물건 변동 시점은 경납대금 완납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186조와 187조 사유는 하나만 외우면 되지.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얘가 하나가 있거든, 나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잡을만 법률행위 186조, 법률 규정 몇 조? 187조.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자, 효력 발생 요건 찾았어요? 예, 줄쳐놔요. 효력 발생 요건 줄. 그러면 민법 186조 줄쳐놔요. 그러면 이제 186조 찾았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와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그라미. 자, 등기만 동그라미 쳐놔요.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 동그라미. 생 동그라미. 찾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라는 것은 형식이야. 그래서 형식주의 뒤에 줄 쳐놔요. 무슨 주의? 형식주의. 아까 효력 동그라미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쳐놨죠. 186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186조를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는 말을 써줘요. 자, 생긴다에서 생긴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생긴다 밑에다 성립이라고 써. 그래서 이걸 성립 요건주의다 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성립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그럼 186조를 뭐라고 그래? 형식주의면서. 읽어봐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면서. 뭐예요? 성립 요건주의.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7조로 가요. 처분 요건 줄쳐놓고 187조. 그러면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187조를 뭐라고 그래? 처분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과 처분 요건 딱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이걸 하나 딱 써놔요. 자, 거기 앞에다가 박스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요걸 딱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의사표시라고 딱 써놔. 효력 발생 요건하고 처분 요건 가운데다가 딱 써놔서 봐봐요. 그럼 이렇게 하살표네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87조. 의사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간다? 187조라는 거야. 7조. 자, 7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판결에서 판결 동그라미 쳐놔요. 187조에서 판결 동그라미 쳐놨어요. 자, 판결은 이제 봐봐요. 요거는 좀 오늘 기초공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 옆에다, 박스 옆에다가, 자, 그러면, 자, 어디 여백에다 하나 써놔요. 자,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세 가지를 딱 써놔요. 판결의 종류 가로치고, 자꾸 우리 형님들이 이걸 자꾸 헷갈려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어요. 자, 판결의 종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판결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잘 써놔요. 깔끔하게. 썼어요?
자, 제가 그러면 판결을 내려볼게요. 채권자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뭐라고 그래서? 이행. 그래서 이행 판결.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여청구 취지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뭐라고 그래서? 확인한다. 확인 판결이.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 썼어요.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뭐라고 판결을 내려봐요. 이 청구 취지에서 불황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뭐라고 그래서? 형성된다. 형성 판결이. 자,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 그럼 방망이 몇 번 두드려? 3번.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확정입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은 자꾸 요걸 뭡니까? 이 판결의 종류 이야기하면 자꾸 요걸 뭐라고 바꿔요? 확인을 자꾸 확정 판결이라고 이야기해. 확정 판결이 아니라 확인 판결이야. 그러면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의 공통점이 방망이 땅땅땅 3번 두드려요. 그게 바로 확정이 된다 해서 확정 판결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확정하고 확인하고 헷갈리는 확인 판결도 일종의 무슨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 적어놓고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잘 봐요. 이행 판결은 자 전제 요건을 생각해봐요. 이행 판결을 왜 내릴까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다시요. 당사자 의사 표시는 있죠. 있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내리잖아.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이미 당사자 의사 표시를 전제 요건으로 하네. 그러면 요거는 몇 조 써요? 186조. 자, 확인 판결 봐봐. 확인 판결도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확인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몇 조다? 186조라는 거예요. 자, 형성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 없어? 없어. 판사가 권리를 형성해 주잖아. 그러면 요거는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로 가는 거예요. 187조.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한다? 형성 판결만. 그럼 올해 2.5점짜리 여기.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무슨 판결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럼 올해 2.5점짜리예요. 자, 민법 올해 2.5점짜리. 자, 읽어봐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읽어봐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이게 2.5점짜리야, 그래. 2.5점짜리. 근데 시험법에서 우리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법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집에 가셔서 좀 복습 좀 해요. 좀 속이 상해 죽겠어요. 속이 상해서. 어제도 속상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합격해서 와서 그럼 좀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판결의 종류 읽어봐요. 확정 판결의 종류 읽어봐요. 이행 판결, 형임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몇 조? 186조.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하라고.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러면 형성 판결 중에 대표 선수 공유물 분할 판결. 시험 범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자유자재로 시험 이제 문제 나가요.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어때? X.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맞나요? 그러면 형성 판결은 물권 변동 시점은 판사가 방망이를 땅땅땅 3번 두드려요. 그러면 읽어봐요. 확정 판결 시가 무슨 변동 시점이다? 물권 변동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물권 변동 시점은 뭘까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뭔데? 법률행위잖아. 그러면 얘네는 등기원인일자는 법률행위 성립일자가 바로 등기원인일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판결 확정시가 뭐가 돼? 등기원인일자가 된다라는 거네. 그렇죠? 형성 판결은. 자, 그러면 제발 빌어요.
이제부터 첫걸음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일어나야 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거 판결의 종류를 세 개를 지금 애워놔야 된다라는 거야.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판결의 종류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몇죠? 187조 공유물 분할 판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86조, 187조 판결을 우리가 따져놓고요. 그 다음에 대항요건. 대항요건이 올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한매건에서 나왔어. 올해 민법 한매건에서. 민법 한매건.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대항요건을 한번 대볼게요. 자, 봐봐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읽어봐요. 임차권. 임차권을 두 자로 건치 뭐. 임차권을 두 자로 건쳐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임차. 제가 눈이 뒤비져져 버립니다. 임차권은 뭐예요? 읽어봐요. 임차권은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해. 하늘에서 뭐가 내려?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가 무슨 비가 내려요? 등기가 내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하게 되면 뭐의 성질이 변형이 돼. 그래서 물건화가 돼버리는 거야.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성질이 변형을 가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 물건은 무슨 건? 절대권이야. 절대권. 그러면 채권이 임차권이 등기되면 물건화됨으로써 개기는 힘이 생겨. 개긴다. 그걸 무슨 역? 대항력이라고 그래. 대항력. 그래서 거기 밑에 무슨 요건지? 대항요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기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항요건. 대항요건도 다 외우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5개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 임차권 줄쳐놔봐요. 임차권. 임차권 줄쳐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 더 해보죠. 이제 눈치가 실력이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이제 다 끝났어요. 읽어봐요. 한매권. 한매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이죠. 채권이잖아. 채권이죠. 임차권도 채권. 한매권은 등기하면 무슨 역이 생겨? 대항력이 생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제부터 나갑니다. 올해 한매권에서 2.5점짜리예요.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한매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한매 특약 등기는 등기함으로써 처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마라 등기하라. 틀린 지문이죠. 한매권은 뭐예요? 한매권이 등기되면 제3자의 개기는 힘이 생겨. 무슨 역? 대항력이야. 한매권 등기는 그러면 무슨 요건주의 등기다? 대항요건주의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요. 186조 역할, 187조 역할,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놔요. 무슨 건?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하나 등기가 되면 뭐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야. 계기는 힘이 생겨요. 무슨 력? 대항력.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물건? 소유권. 읽어봐요. 제한물건. 소유권하고 제한물건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무슨 소유권이 이겨? 제한물건이 언제나 우선합니다. 왜 제한물건이 이겨서? 소유권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한물건인 거야. 다시 소유권하고 제한물건하고 싸우면 언제나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건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먼저 물건이 우선순위. 얘가 1이고 얘가 2면 얘가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물건. 그럼 문제 나가요.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자, 물건과 채권은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어때? X야. 자, 읽어요. 임차권. 임차권이 채권이 물건화된, 등기가 되면 물건화됨으로써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과 채권이 다툼이 있을 때 언제나 물건이 우선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라는 거야. 이게 우선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 우선적 효력은 잡아봐요. 또 까먹었다. 갑순이라고 그랬잖아. 갑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구는 순위번호. 그러면 갑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동구,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싸움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구하고 다툼이 벌어져. 같은 구, 다른 구. 같은 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야. 그러면 갑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벌어질 때는 접수장에 기재된 뭐더라? 접수번호.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같은 구는 접수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어때? X.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아까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배운 게 그게 하이라이트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맛배기만 봐요. 등기의 기능, 역할은 몇 개? 3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몇 조와? 186조. 그 다음에 187조. 무슨 요건지? 대항 요건지 등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나머지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요거는 읽고만 갑니다. 지금 약간 시기상조라서. 자, 그러면 등기사무의 관장 어디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사법부. 등기부의 조직, 그거는 줄쳐놔요. 물적 편성주의. 아까 했네. 물적 편성주의란 읽어봐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자, 등기 신청 같이 읽어서 마무리 짓자고. 일단 신청주의. 읽어봐요. 출석주의. 그 다음에 서면 신청주의. 당사자 신청, 공동신청. 공통점은 신청이잖아. 그래서 등기 신청. 이렇게 떨어지죠. 자, 등기원의 심사권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형식적 심사주의. 요거는 꼭 잡아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에 등기 효력. 요거 잡아놔야 돼.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요건주의. 점 찍고 186조 써놔요. 자, 공신력은 아직 설명이 안 돼요. 민법에서 배워야 이제 선의치력을 배워야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공신에서 오른쪽 가봐요. 신 동그라미. 신. 공신에서 공신. 신자가 무슨 신자야? 믿을신. 우리나라는 등기가 부실해.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을 불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제재를 줄쳐놔요. 마지막 거기 칸에다가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읽어봐요.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불인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해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에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가로 열고 절대적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그거는 설명하기가 약간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문제점. 오늘 이제 마무리 집시다. 1 읽어봐요. 실체법적 규정이 미비하다. 자, 그러면 2 읽어봐요. 등기부와 대장의 이완화.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체크해놔야죠. 우리나라는 아까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뭐가 있었어요? 토지와 건물 등기부의 매도나 이완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매도나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원인 정서의 사서 정서성 찾았어요? 요 4번 동그라미 쳐놔요. 요 4번 때문에 부실 등기가 나와.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따로 설명을 엄청나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슨 력? 공신력, 인정, 불인정. 불인정. 신자가 무슨 신자? 믿을 신자야. 그러면 1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접어줘. 1. 실체법상 규정이 미비하고 2. 등기부와 대장의 이완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법 체계가 몇 개야? 2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공간정보에서 뭐가 나와요? 대장이 나오죠. 등기법에서 등기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또 토지와 건물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 아까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배웠죠. 5번에 무슨 력? 공신력. 신자는 무슨 신자? 믿을 신자. 오케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그게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할 거고 54페이지로 와요. 자, 등기의 분류가 나오죠. 분류. 자, 그러면 오늘 숙제예요.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54페이지. 대상 그러면 읽어요. 토지와 건물. 기능하면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하면 읽어봐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멸실회복 등기. 형식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효력하면 전국등기와 예비등기. 예비등기의 대표 선수 가등기.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 등기를 뭘로 잘라라? 이의신청으로. 그래서 이거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잠들기 전에 자꾸 안 외워지더라도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 그거 오늘 숙제니까 한번 일주일 내내 그거라도 좀 보라고요. 잠들기 전에. 그러면 이 등기법을 잡아놓으면 물권법 네 문제가 건질 수 있어. 네 문제. 물권법하고 등기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그리고 요거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 암기를 좀 하고, 그리고 민법 책 좀 읽고 와요. 민법 어디? 민법 읽어오라고 그랬으니까. 민법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죠.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그럼 민법 어디를 좀 읽고 와요?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민법 제가 보면 다음 주에 숙제를 내놨더니 민법 좀 읽어오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숙제했는데 민법 총칙. 그러면 저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민법 총칙을 읽을 게 아니라 물권법을 읽어야 되는 거야. 물권법. 물권법은 등기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물권법을 한번 나중에 민법을 굳이 하고 싶으면 물권법을 한번 읽어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예요. 그래서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 즉시에 비상사태로 뭐예요? 쪽지 시험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안 볼게요. 그냥 애원하세요. 안 나올까봐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등기법과 관련돼서.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오전에 공시법하고 오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민법 못하고 휴강이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민법은 진도가 요번 달 거서는 민법 총칙만 나갈 거예요. 체계를.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1월 달부터 정석적으로 요약집 가지고 물권법, 이제 민법 총칙에서 저기 민사특별법까지 전부 우리가 체계를 잡아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무슨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이니까. 그런 걸 이해해 줘요. 제가 그래서 진도를 늦게 나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주말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날씨가 따뜻하대요. 그럼 가족과 함께 딴 데 갈 데 없으면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고.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후에는 몇 시냐 하면 2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2시 반부터.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